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어머니가 애인이 있어요 이러면 야씨 뭐 저런 집이 다 있어 이랬던 거고, 지금은 자식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처리되면 아유 어머니도 편하게 사셔야죠, 어머니가 좋으신갑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문화가 바뀐 거지. 그게 농경 문화에서 유목 문화로 바뀐 거고. 제가 원래 제사 전문 어떻게 보면 유튜버인데 이 제사 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쭉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유튜브 인공지능님께서 제사에 관심이 없더라고. 그런데 더 웃긴 건 그와 동시에 추석이나 설에 명절에 차례 안 지낸다가 50%를 넘어섰죠. 통계 아니 그 뉴스에 나왔잖아. 그래서 야 유튜브 저 인공지능이 저렇게 똑똑한가? 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제사 영상이 망했죠. 그래서 그만둘래다가 혹시나 얘가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화장하면 제가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화장하면 기운이 단절돼서 혈통의 유지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조선시대 때 동아시아에서 고중세 때 불교가 한 1000년 정도 거의 유교를 누르면서 완전히 판을 장악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라, 통일신라, 고려 그거 다 불교판이잖아요. 유교보다 훨씬 강력했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 유교가 득세를 하니까 화장 문화는 없죠. 유교에서 화장은 없죠. 왜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불교도 조선시대 때 되게 욕먹은 게 뭐냐면 이거 미는 거예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상투 틀고 다니는 사람한테 한쪽에서 밀고 있어요. 너무 온도 차이가 크잖아. 지금 냉탕 온탕이잖아. 이게 욕 더럽게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교가 욕을 아무리 먹어도 이거는 안 바꿔. 왜? 이게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본질 코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유교도 불교식으로 한 1000년이 흘렀으면 그게 많이 섞여 들어가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이 됐겠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향이에요. 향은 인도 문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인도로 넘어오고 불교 타고 동아시아로 넘어온 인도 문화예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라고. 그런데 그런 건 다 수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은 수용을 안 하잖아. 왜 그들은 안 했겠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화장을 하면 절단 난다고 생각. 그건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대상이 있는 거고,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협상 대상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혈통을 중시하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을 중시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몽고나 이런 데 과객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객혼. 지나가는 과객인데, 그 과객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행인이 왔을 때 자기 부인을 이렇게 해서 부인하고 하루를 자게 해주는 게 과객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키모나 이런 쪽에도 있었어요. 그게 대부분 폐쇄적인 곳에 있어요. 동아시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동아시아가 르네상스 되고 산업혁명 이게 시작되기 전까지는 동아시아가 괜찮았어요. 유럽보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급속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가 다 어떻게 보면 두드려 맞은 거지. 완전히 패배했지. 그런 쪽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유럽에 떨어지게 되는데, 동아시아가 괜찮았던 이유를 저는 뭘로 꼽냐면 유교의 혼혈주의로 꼽습니다. 유교의 혼혈주의가 뭐냐면 부인은 다른 성씨를 데리고 온다. 동성동본 금지죠,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 사람은 굉장히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전부 같은 성씨에다가 나만 다른 성씨가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배타적 사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피가 섞이니까 인간은 순종이 좋은 게 아니고 잡종이 좋은 겁니다. 잡종일수록 좋은 거예요. 지능이 높아져. 순종은 개나 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종례혼을 하면 사람이 점점 이상해져.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합스부르크왕가. 나중에 이제 주걱턱에다가 자식 생산이 안 돼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합스부르크왕가 뭐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가문이죠.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끝난 거예요. 여자가 지천인데 왜 자식이 없으면,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된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동아시아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피를 계속 수혈받은 거죠. 같은 혈족이 아니고 다른 성씨들을 들여오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계속 다른 피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피가 들어오니까 뭘 강조하냐면 북의 씨족제. 그러니까 성씨를 가지고 아버지 혈통을 따르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성씨 문화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몽고라든지 에스키모 같이 저렇게 약간 폐쇄적인 집단은 크질 않아. 농경 문화가 아니고 저런 유목 문화나 이런 쪽은 집단이 커질 수가 없어. 커지면 그걸 다 먹일 수가 없어요. 소출이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끼리 이동해서 다니거든요. 이동해서 다녀요. 그렇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종례혼을 해야 돼.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결혼해야 돼.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들도 그거를 알고 있었어. 야, 우리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경험으로 아는 거지. 경험으로. 오랜 경험으로. 그래서 외부 피를 수혈받는 방식이 손님이 왔을 때 그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손님이라고 아무나 부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가 좀 괜찮다. 라고 했을 때 부인으로. 그리고 그분도 그 손님도 거부권이 있어요. 그러면 마누라 뒤지게 욕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손님인들 좋겠어? 상황을 봐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님으로 갔는데 주인 장반이 부인하고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나를 쪼리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종례혼의 문제를 같은 혈통끼리 결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피를 수혈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 피를 수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하고 친형 관계가 없잖아. 엄마하고 친형 관계가 생기잖아. 이게 지금 아니 맞잖아. 아버지는 그냥 허수잖아. 그렇게 해서 자식이 몇이 생겼어. 엄마는 공통인데 아버지는 어디까지인지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 그래서 유목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혈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친하냐를 따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 결혼 풍습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특이하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남자가 이렇게 애 딸린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저게 남의 새끼 키우는 약간 좀 이상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는 입양 문화가 왜 존재하기 어려웠느냐? 입양은 내 혈족 중에서 그러니까 장남에게 아들이 없으면 차남의 장남을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나랑 가장 피가 비슷한 사람을 양자로 드리는 거지 전혀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을 양자로 드리지 않아. 그게 혈통주의. 근데 유목문화에서는 그 혈통을 따질 수가 없어. 지나가던 사람이 애를 만들고 가는데 종족의 유지 차원에서는 그게 바람직할 수 있지만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래서 친연관계로 가는 거죠. 친연관계로. 그리고 약탈혼도 가능하고. 그게 유목문화예요. 유목문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한 두세 대 만에 가장 크게 변한 게 그런 문제죠. 지금 그런 문제들. 어떻게 보면 나랑 피가 안 섞인 사람도 내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야,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문화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게 뭐였냐면 부인하고 이혼을 해요. 애가 하나 있었는데 부인하고 이혼을 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부인이 바람을 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원인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내 애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행동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내가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친권을 내가 가지고 싶다. 이게 소송. 부인은 안 받아들이는데 애는 내가 키워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친권을 주면 안 된다가 소송거리예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전 상식에서 봤을 때는 나랑은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공통점이. DNA적 공통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부인이 바람을 펴서 난 거니까 부인은 50% 지분이 있는 거고 나는 지분율 0%입니다. 그런데 그 애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소송을 건 거야.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어른들이 그런 경우 있으면 와 저게 미쳤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정의 문화예요. 얼마나 정이 들었느냐.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가까웠느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는 거고 그게 유목문화입니다.
꼭 내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공민왕이 자기 부인하고 그 자제위 어떻게 보면 자기 호위무사, 어떻게 경호원 뭐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걔한테 뭐 왕위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고려사에 나오는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조선에서 고려사를 손을 댔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고 뒤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 좋게 썼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식 설정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건 유목문화입니다. 유목문화라서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 그 고려 거란 전쟁 이렇게 보면 그 천추태후 나오잖아요. 천추태후가 대놓고 바람 피잖아. 아들이 왕인데 그럼 왕체면은 어떻게 되냐고. 아니에요. 괜찮은 거야.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어머니가 애인이 있어요 이러면, 야씨 뭐 저런 집이 다 있어 이랬던 거고, 지금은 자식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처리되면, 아유 어머니도 편하게 사셔야죠, 어머니가 좋으신갑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문화가 바뀐 거지. 그게 농경문화에서 유목문화로 바뀐 거고, 고려시대만 해도 형제상속이 많이 나오거든요. 형제상속이 유목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 그 결국 목종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데도 눈 감아 주죠, 계속. 그리고 나중에 그게 폐위가 되잖아요. 폐위가 되는 문제까지도 벌어지고, 어머니랑 나중에 유백기를 떠나는데 어머니한테 지극정성으로 하죠.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려사회는 그렇게 돼요. 언뜻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가? 아니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폐위된 거고, 어머니 바람 펴가지고 그 난 애 때문에 내가 지금 결국 강조의 변으로 폐위되는 거고, 그런데 그 다 어떻게 보면 책임이 어머니한테 있는데 둘이서 유백하고 있으면, 아이고 진짜 할맛씨 그만 좀 하지 진짜, 아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만연한 문화였던 거죠. 그게 유목문화예요. 그런 식 구조는 정 중심인 거고, 사실은 제사나 이런 거는 혈통 중심이에요. 적장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거를 본을 보여주는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냐, 누가 적자고 장자냐, 누가 가업의 계승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무조건 매장돼야 그 기운이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하니까 누가 그런 거를 또 댓글에다가 뭐 DNA는 뭐 어쩌고, 고온에서 또 일부는 뭐 파괴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누가 해. 그 뼈를 통해서 기운이 상속된다라고, 그 집안으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풍수에서의 가장 핵심은 돌아가신 분을 잘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론이기 때문에 흩어진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게 아니고 후손이 발복하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좋은 땅에 넣어놓으면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나에게 전달해줘서 후손이 발복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무슨 뭐 천당에 가고,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논리 구조가 달라요.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기회가 되면 사실은 유교적인 세계관하고 불교적인 세계관하고 기독교적인 저 셈족의 세계관을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서 어떤 때는 이 카드 쓰고 어떤 때는 저 카드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좀 배운 사람한테 이렇게 쭉 꾸준히 들으면 이건 이래서 이렇고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거는 양보할 수 있는 선이고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라는 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